요즘에 건설사들이 엄청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망하는 거를 보면서 야, 더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설사가 망해야지 집값이 빠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건설사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맞는 걸지. 요즘 국내 건설사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데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폐업의 수준도 아주 뭐 작은 영세업체들이 망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나름 좀 중견,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하는 것들도 이제 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이름 들어본 건설사들이 있잖아요. 요 건설사들이 망하면 그 밑에 하도급 업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라는 건 이제 전문 공종을 따로따로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공사를 할 때 뭐 A, B, C, D, E가 있으면 요걸 전체적으로 종건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 A, B, C, D, E는 따로따로 업체들을 또 맡겨요. 근데 이 종합업체가 망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밑에 애들한테도 돈도 못 주고 뭐 돈도 떼이고 부도나고 파산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한 개 업체가 망하면은 하도급 업체가 한 20-30개 정도 망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더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건설업 위기 이야기가 사실 뭐 한두 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PF 위기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건설업이 망한다는 거에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털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뭐 일종의 좀 뭐랄까요? 흉터 같은 개념인 거지. 이거를 흉터지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계속 뭐 건설업을 살려주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뭐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설업 빨리 망하게 해야 된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과연 맞을까? 지금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가 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준공을 했는데도 미분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물건을 다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했는데 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상이 안 사줘요. 내가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2만 채인데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냐면 실제 미분양이 더 많은데 대부분 지방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지방에 지금 이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은 모두가 사주질 않으니까 사주질 않는데 준공은 계속되니까 당연히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겠죠. 이게 2014년 7월에 2만이었는데 이번에 2만을 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2014년 정말 최악의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했던 그 시절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준공 전 미분양이 막 13만 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만 정도 되거든요. 7, 8만 정도 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준공 후 악성 미분양들도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내비둬도 건설사들은 망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준공했는데도 안 팔리는 집이 2만 채나 있고 짓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것도 한 7만 채가 있다고 치면은 집은 남아도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집이 남아도는데 왜 건설사를 도와줘야 되냐. 거기다가 그동안 얼마나 꿀 빨았냐.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동안 폭리로 번 돈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메꾸든지 싸게 팔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준공 후 미분양 아니면 지금 준공 전 미분양들을 할인 분양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냐? 안 삽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내가 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텐데 망하면 더 깎아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망해라. 망해서 차라리 내가 싸게 주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그렇게 생각할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또 아마 그럴 거예요. 뭐 폭리 취하는 건설사를 뭐 살려주라고 지금 편드냐. 뭐 건설사 출신이라고 지금 뭐 옛날 친정집 챙기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건설사가 망하면 그럼 집값이 내려갈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찌 보면 핵심 아니겠습니까? 건설사가 망해서 집값이 내려가면 그래 뭐 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건설사가 망하면 집값이 안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국 주택수가 지금 2,200만 호 정도 되거든요. 전국 주택수가 2,2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 넘으니까. 5,200만이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200만 개의 집이 있는데 2023년이요.
2024년도 뭐 비슷하겠지만 신규 준공이 약 40만 채 정도 합니다. 40만 채 정도. 그러니까 총량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약 2%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연간 공급이 돼요. 신규 공급이 전체 분모를 놓고 보면 아주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집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아니, 집이 뭐 100년 가는 집은 없습니다. 100년 동안 지어진 집이 있다면 뭐 한옥 정도 될라나? 아니면 대부분은 그 집은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지가 않아 정도 수준으로 확 낮아지잖아요. 요즘에 한 30년만 돼도 저는 그 집 가서 살기 싫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1년에 2% 정도 지어진다 그러면은 50년 지나야지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50년 지나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많은 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건설사를 살려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쉽거든요.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에 2,594만 대 정도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새로 신규 등록되는 게 한 160만 대 정도 된대요. 160만 대. 근데 이 160만 대가 이제 새로 이제 등록되는 거니까 뭐 나름 신차겠죠. 근데 폐차로 말소되는 게 한 10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몇 대가 늘어나는 거죠? 약 60만 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60만 대 정도가 매년 조금씩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건설사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자동차 공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공장. 현대차가 운영하는 어떤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공장에서 새로운 차를 매년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자동차도 이 집하고 비슷한데 이 시기가 짧아서 그렇지 결국에 한 10년 정도 타면은 이제 막 폐차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10만 킬로 넘어가면 이제 많이 탔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서 폐차가 되기 때문에 없애는 차도 있지만 신규로 계속 공급하는 차가 나타납니다. 그래야지 이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자, 자동차 회사가 망하면 자동차 가격이 내려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자, 건설사는 자동차 회사, 이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동차 공장이 다 망해버리면 자동차 가격이 내려갑니까? 자, 건설사 망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 자동차 공장 문 다 닫게 하라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신규 등록되는 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규 등록되는 차가 줄어드는 게 건설사가 망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타고 다니는 차들에서 폐차는 계속 일어납니다. 폐차는 일어나는데 신규는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많지 않을까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니, 그걸 왜 그래요? 폐차를 안 시키고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게 왜 집이 30년 됐다고 재건축을 하세요? 굳이 재건축 안 하고 그냥 50년, 100년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차는 다 집에 막 한 대씩은 있을 겁니다. 내 차가 마음에 안 들어. 뭐 기능이 안 되는 건 아니야. 핸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바퀴도 4개 다 있어. 문짝도 다 있고. 그래서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닐 수는 있는데 그냥 싫어. 그냥 좀 이제 좀 지겹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거기다가 막 친구들도 야, 차 좀 바꿔라. 야, 너 지금 몇만 탔냐? 나 한 13만. 야, 그만 좀 바꿔 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슬슬 막 고장 나거든. 고장 나니까 이제 중고차 수리비도 막 듭니다. 근데 이게 차값은 뭐 1,300만 원 쳐준다는데 갑자기 뭐 고장 나가지고 140만 원 고치라는 거예요. 야, 이걸 수리비를 140 내고 이거 고치는 게 맞아? 야,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꿀까? 나는 원래 새 차를 또 갖고 싶기도 했고 신차는 또 계속 나오잖아요. 신차라고 해서 핸들이 2개 있는 건 아닌데 왠지 그냥 좋아. 뭔가 또 기능이 막 붙어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도 된다고 하고 뭐 이제 무슨 뭐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고 하니까 나도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 좀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들죠. 이 1, 2, 3번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집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왜 집을 바꿔야 돼요? 왜 집을 재건축을 해야 돼요? 굳이 그냥 살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게 똑같다. 이 건설사가 진짜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지방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망하는 그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방의 주력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사들을 먼저 망하겠죠. 서울은 미분양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수준이고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많은 곳들은 지방인데 지방은 지금도 집값이 낮거든요. 안 좋고 지금 막 하락하고 나서 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방의 건설사들이 더 망하고 서울은 어차피 미분양과는 별 관련이 없는 동네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건설사 폐업이 증가하면은 지방 경기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쪽에 침체는 더 가속화가 되겠죠. 서울 쪽이야 그래도 조금 뭐 대기업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업종들도 많지만 지방은 그래도 건설업이 먹여 살리는 동네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가뜩이나 안 좋은 지방 경기의 침체 가속화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겠죠. 지금은 건설사들이 그래도 좀 버티고 있거든요. 미분양이 늘어나고 악성이 막 쌓여도 버팁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 자기 사업을 망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면서 야, 좀 버텨보자. 버텨보다가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뭐 원가 이하로 막 던질 수는 없다.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폐업 정리인 거고 우리가 폐업까지는 안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깎아주고 막 하는 거예요. 조금 막 깎아주고 뭐 어떤 데는 막 차를 준다고 하고 어떤 데는 뭐 골드바 준다고 하는 게 어떻게든 좀 사람들이 좀 사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막 아예 폐업 정리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그냥 너네 빨리 폐업 정리하라니까? 라고 버티고 있는 거야.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방 건설사들이 이제 못 버티는 상태까지 오면은 이제 사업을 접겠죠. 사업 접기로 결정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매물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떨이 상품들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 조금만 있어봐. 그러면 여기서 막 5천, 7천 더 빠지면 그때 살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좋은 건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폐업을 한다는 거고 그럼 그 지방 경기에 취업돼 있는 분들 뭐 일용직부터 아니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하도급 업체까지 대규모 이제 실직 상태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차 공급이 안 되던 2021년, 2022년 이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저금리도 있었지만 그때 그 반도체 이슈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핸들이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수동으로 막 출고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공장이 차를 만들고 싶은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공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쌌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중고차를 타고 2천, 5천 탔어요. 그리고 나서 신차 가격에 막 팔고 신차보다 막 프리미엄 받아서 팔고 막 이랬었던 일들이 고작 2, 3년 전입니다. 외제차들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뭐 몇 천에서 막 억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뭐 페라리, 뭐 롤스로이스 이런 것들은 그냥 계약만 해놓으면 3천 번다. 뭐 5천 번다 이랬던 얘기들이 고작 2,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은 막 올라가거든요. 차는 모자라면 수입이라도 가능하지. 집은 수입도 불가능해요. 집이라는 거는 뭐 갑자기 어디 가서 조립식으로 이제 알리 가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안 좋아도 꾸준히 공급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갑자기 뭐 시세가 막 급등하려고 해도 공급이 막 준공이 되면서 가격 변동폭을 줄여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 이 매매라는 건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약간 조금 뭐 낡은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나중에 사지 뭐 하면서 이렇게 수요가 좀 뒤로 밀릴 수는 있는데 전월세 같은 거는 미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 경기 불황이 오면요. 전월세 상승이 또 생겨요. 이 신차가 부족하면요. 렌터카 비용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렌터카로 써야 되는 차들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차가 정말 부족할 때는 렌트카 구하는 것도 막 힘들어지고 그래서 당장 써야 될 차도 부족하면서 막 전월세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이 그 2013년, 14년, 15년 이때가 하우스 푸어 이제 최대치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악성 미분양이 막 2만 호가 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했어요. 특히 수도권 서울 쪽에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집 사면 망한다. 이거 집을 왜 사냐? 부동산 끝났다라고 했던 게 10년 전이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세 난민이 있었습니다. 전세 난민. 전세 대란을 넘어가지고 전세 난민이 생겼는데 왜 난민이 생겼냐면은 서울의 전세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막 경기도로 막 이제 밀려 나가는 거예요. 난민처럼 이제 밀려 나갔다고 해가지고 모든 언론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 보고 전세값 잡으라고 어떻게 할 거냐. 막 잡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난리통이었는데 이게 또 10년 전이니까 이제 좀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확 안 좋아지고 미분양이 막 많아지고 하면은 처음에는 뭔가 좀 집값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사들이 공급을 확 줄여요. 확 줄여가지고 그 이후로는 신축 공급이 안 되면서 갑자기 막 전세 같은 것들이 막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산 공장이 다 없어진 뒤에는 어떻게 하죠? 빨리 지을 수도 없어요.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월세 상승발 가격 급등을 또 일으키는 게 생기다 보니까 16년, 17년, 18년도에
집값 급등을 또 일으켰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건설 경기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뭐 지금 뭐 AI를 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신사업을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댓글에 많이 달려요. 채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왜 건설업을 그렇게 목을 매냐. 지금 미래 시대가 왔는데 언제까지 뭐 토목공사하고 지금 그런 거 할 거냐. 이제는 좀 미래로 가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은 약간 어폐가 있어요. 뭐냐면 건설 경기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거를 키워야 된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건설 경기 비중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지금 GDP에 건설업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연관된 사업까지 따져보면은. 뭐 금융업도 지금 다 여기에 엮여 있는 거고요. PF 터지면은 건설사만 망합니까? 뭐 은행들도 타격을 많이 입겠죠. 그럼 은행에 예금해 놓은 우리 자금들도 많이 타격을 입겠죠. 뭐 자재, 뭐 가구, 가전 뭐 할 거 없이 연계된 산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들이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닌 시기라면은 차근차근 뭐 이렇게 신사업이나 이런 걸로 뭐 R&D를 뭐 해서 가면 좋은데 지금은 뭐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이 높은 산업을 망하게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급격하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건설업이 많이 침체가 되고 있어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설업이 더 망하면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중이 크니까. 실제 건설업이 붕괴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집값 하락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 공포감이 더 커질 거니까 지금보다는. 그러면은 과거 2022년 말 2023년 초처럼 또 공포감의 급매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을 잡자고 그래 한번 망해라 라고 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실제 그 시기가 되면 내가 살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회사도 망하고 아니 우리 회사가 안 망하면 우리가 납품하는 회사가 망할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 집 사기 좋았던 시절이 몇 번 있었어요. 그중에 1997년에 IMF 딱 오고 나서 그 직후에 막 회사들 막 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집을 막 던지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참 좋았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4년 사이까지 집값이 막 떨어져가지고 횡보를 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두 번째로 망한다라고 했던 그 시절 때도 참 집 사기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2022년, 23년 고 넘어갈 때 그 겨울에 이 금리 막 급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공포감에 집을 막 던지던 시절 있잖아요. 막 둔촌주공 이제 망한다고 할 때. 그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집 사기 좋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왜 못 샀지? 라고 생각해보면 나도 이때 살아있었는데 못 샀네? 근데 못 살 이유가 있었어. 왜? 나도 그때 돈이 없고 나도 그때 불안하고 나도 그때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좋았던 시절이 그 당시로 돌아가면 또 못 삽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또 비싸게 분양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건설사가 진짜 비싸게 분양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본인이 그 건설업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업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거면 내가 차려서 조금이라도 좀 싸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뭐 가장 큰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건설사들의 어떤 원가율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곳들도 어떻게든 원가율을 낮춰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게 이제 기본 사기업의 마인드일 텐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100%예요. 여기에다 뭐 마케팅에다가 뭐 관리비 같은 것들 포함하면은 적자라는 거죠, 실제로. 원가율이 거의 지금 90%라는 거는 이게 뭐 지금 나머지 뭐 본사 관리비, 뭐 마케팅비, 뭐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더하면 적자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이 돈 정말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걸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은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왜냐면 쟤네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조금만 싸게 팔면은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건설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벌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착시 현상도 있고 잠깐 잘 벌 때가 있지만 건설업은 워낙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안 좋을 땐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보는 구조예요. 실제로 현대건설도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또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는 거는 좋지 않다. 내수 경기가 요즘 안 좋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서 또 건설업은 망하게 둬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충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건설업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건설업이 망하면 내수 경기는 더 망하겠죠.
실제로 지금 건설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뭐 지인이나 아는 분들 통해서 들어보면은 건설 장비 업체들이 엄청나게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근로자들은 그냥 안 나가면 그만이지만 장비 업체들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운영하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공사가 끊겨버렸는데 대출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장비가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도나고 파산해서 장비 업체 사장님들이 막 자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지가 지금 꽤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업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어떤 장비가 작동을 해야 또 근로자들이 취업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같이 급감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이 건설업 취업자 증감수를 봐도 지금 역대급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집값이 내려가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를 망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반대되는 얘기들을 막 하는 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건설사가 망하면 집값이 뭐 지역에 따라서 미분양 많은 곳들은 뭐 떨이 상품이 나오겠지만 어차피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서울에 뭐 좋은 집값이 떨어졌으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건설사가 망하면 오히려 그런 데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제도나 어떤 이 입법 체계가 잘 안 바뀌고 있는 그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민들이 무서워서 정치인들이 못 바꾸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이게 경제를 살려야 되는 시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정책을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데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면 또 국민적 반대가 또 무서워서 못 하는 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제대로 알면은 그래도 정치인들도 경제를 살리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을 조금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더 잘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장기 프로젝트로 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경기 충격을 더 주지 않는 방향으로 어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부터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